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몬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버몬트님은 어떤 이야기로 저희를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요즘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아유, 네, 전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참, 네. 겨울에 돌비님 뵀는데 벌써 봄이 와버렸네요. 봄이 빨리 왔네요, 생각보다. 예, 올해 겨울 되면은 또 똑같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이 그런 거죠,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버몬트님께서 이렇게 또 활기차고 긍정적이게 찾아와 주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또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너무 많았어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시작 전에 약간의 조금의 19금 요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규정님들이 19금 요소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채팅이 가장 빠를 때가 그때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 방송은 또 초등학생 아이들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화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네, 최대한 잘 네. 순화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럼몬트예요. 오늘 이야기는 2005년도쯤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는 돈이 없어서 치킨집에서 치킨 찌꺼기 남은 거랑 치킨 무랑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알바를 구해야 된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데, 그때 친구가 내가 작년에 어떤 알바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지역을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큰 기업체도 있고 되게 작은 중소기업도 빼곡하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친구가 일했던 곳은 1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5개 정도의 회사가 모여 있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약간 특이한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 친구를 똘비라고 해보겠습니다. 똘비는 지인에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야간 2교대 근무를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게 밤샘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엄청 빡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물품이 각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거를 해서 여기서 녹여서 기업체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쇠를 녹여서 쇳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기 휴지처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공장인데, 쇠를 녹이는 용광로, 흔히 말하는 그 용광로를 썼다가 또 야간에 다시 썼다가 주간에 썼다가 이제 이런 공장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근무자들이 70%가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20%는 이제 한국 남자분, 나머지 10%가 한국 여자분들이셨는데, 이 야간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똘비가 너무나 졸음이랑 피로가 쏟아져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2주쯤 지났을까, 그날도 오늘도 내가 잠 오다가 하루를 다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똘비는 그날 처음 보는 분과 같은 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네가 처음 왔다는 총각이야 이러면서 여자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똘비는 이 여자분을 보자마자 숨이 컥 멎었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분에게서 풍기는 이 새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의 똘비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멍 때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주 전부터 일하는 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똘비 총각 반갑다고, 오늘부터 니랑 내랑 우리 밤새도록 일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 섞이게 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이라니까, 야, 정없게 아주머니가 뭐냐, 누나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똘비는 원래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하는데 딱 보니까 대충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해요. 근데 워낙 그 분위기 자체가 묘해서 자기도 모르게 얘 누나 하면서 그때부터 따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누님과 같은 조가 돼서 야간 일을 쭉 시작을 하는데,
미모도 되게 출중하시고 친절하시고 막 커피도 타주시고 그래서 똘비도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똘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분위기가 배우 황신혜 씨 그 정도로 되게 좀 미인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출근이 똘비는 되게 기다려졌어요. 김치국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똘비는 이미 머릿속에서 이분과 어떻게 연애까지 발전하는 그런 미래까지 슬슬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바뀌는데 그 다음 주부터 다른 아주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주머니 바뀌니까 우리 똘비군은 갑자기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라도 계속 있다 보면은 또 그 누님과 같은 조가 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달쯤 됐고 모든 게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공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야간조는 밤 12시가 되면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자주 보이던 하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 인사도 하고 바카스도 막 나눠 먹으면서 담배도 같이 피고 이랬는데 좀 궁금해서 작업 반장님한테 물어봤대요. 반장님 우리 저 하산 친구 왜 요새 안 보이냐 그만둔 거냐 이러니까 반장님은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냐 예.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면서 그렇게 너무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아는 게 내가 잘못인가 싶어서 그냥 그날 대충 넘어갔는데 그 당시 똘비 머릿속에는 빨리 이 누님과 같은 조가 돼서 다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일하면서 하산의 기억은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주가 바뀌었는데 작업실에 그 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너무 반가운 강아지처럼 그 누님한테 애교도 부리면서 아유 누님 제가 누님 없어서 일을 너무 못했다고 저 퇴사하려고 했다고 막 그렇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누님도 그래 나도 똘비 참 보고 싶었다. 우리 조 밖에서 잘 됐다. 우리 또 같이 잘해보자 이러면서 또 그때부터 두 사람이 친하게 그렇게 작업을 시작해요. 근데 이 작업이라는 게 그냥 생산 물품을 검사만 하면 되게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거의 노닥거리다시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근무자들은 공장 바닥에서 그냥 돗자리랑 박스 깔고 잠깐 눈을 붙이고 여자 근무자들은 판넬로 만든 방에서 잠깐 쉬다가 나오세요. 예. 근데 그때 추우니까 공장이 이 누님이 이제 똘비군한테 여자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우리 똘비군도 혹했지만 그 당시 우리 똘비군은 정조관념이 되게 강했어요. 혼전 순결을 되게 중요시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김치국 마시고 저는 그럴 수 없다. 저는 혼전 순결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누님이 약간 진 쳐다보시면서 그래 니는 밖에서 쉬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번의 말씀이 오갔는데 매번 거절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누님도 권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또 며칠이 지나고 어김없이 우리 똘비는 밥을 먹으러 12시에 가는데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다짜고짜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똘비가 야 왜 이래 이러니까 처음에 이 흥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분위기만 봐도 이거 욕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말로 말을 한답니다. 야 내 여자 건들지 마. 죽여. 딱 이 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똘비는 처음에 자기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되게 더러운 기분으로 식사를 끝내고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오니까 이제 그 누님도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누나 그 코수염 난 놈 그 이상한 외국인 놈 아니 오늘 다짜고짜 내 멱살을 잡더라. 무슨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똘비야 그런 애 상종하지 마라. 근데 똘비야 너 진짜 무슨 여자 건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나 무슨 말이냐면서 이 공장에서 내가 친한 거 누나밖에 없는데
저는 막 누나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또 둘이 꽁냥꽁냥 하면서 또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몇 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동안 자기를 죽일 듯이 그렇게 노려보던 그 멱살 잡은 외국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예. 그래서 반장한테 또 물었습니다. 아니 반장님 그 좀 키 크고 부수염 있던 외국인 이 사람 또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 그만둔 거냐 그러니까 반장님의 반응이 또 하산 때랑 또 비슷한 거예요. 야, 뭔 그렇게 남 일에 신경을 쓰냐. 그리고 너 요즘 사모님이랑 따로 만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반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은 또 누구고? 그러니까 반장님이 돌비야 일단 밥 먹고 나랑 담배 한 대 피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러 가니까 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돌비야 너 지금 너랑 같은 조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사장님 사모님이고 너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에? 아니 그 누나가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이 미친놈이 누나는 무슨 그분이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 일단은 그분이 사장님 사모님인 것 같다. 근데 너는 일단 알고만 있어라.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장님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사장님 사모님이 왜 야간에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소문은 뭐고. 그러니까 야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해.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데 반장님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똘비는 너무 찝찝하고 궁금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작업실에 오니까 어김없이 사모님 그러니까 그 누님이 와 계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물어봤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 똘비군 집에 대박이 터져요. 논밭을 똘비군의 할아버님께서 되게 많이 갖고 계셨는데 여기 고가도로가 나버립니다. 보상. 그래서 이 논밭을 싹 다 매각을 해버리셨는데 오. 수십억의 돈을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똘비도 더 이상 알바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한 달만 세우고 이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일하는 이 누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나 저 이번 달만 일하고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왜 똘비야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똘비는 괜히 자랑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대박난 이야기를 싹 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알바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똘비야 너무 잘 됐다. 근데 이제 누나는 똘비 없으면 어떡하지? 똘비가 진짜 좋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는데 갑자기 똘비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엄청 외로운 팔자다. 근데 같이 일하는 똘비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간만큼 참 외롭지 않았는데 네가 나가면 나는 또 외로울 것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랫동안 일을 해오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그러고 작업하다가 어느덧 새벽 3시가 돼버려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이 누님이 또 부르더랍니다. 똘비야 우리 휴게실에서 잠깐 쉬자. 원래는 똘비가 거절을 했지만은 오늘 이 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예.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똘비는 이 누님과 새벽 4시까지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똘비는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남은 근무 기간이 이 누님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반장님이 했던 그 사모님이란 말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계속 그 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을 태하는 눈빛이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 예. 몇 명은 지나가면서 일부러 째려본다든가 몇 마디 던지는데 그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출근을 했고 출근 준비를 하던 똘비는 반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반장님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근무 전에 할 일이 잠깐 있다는 겁니다. 똘비가 1분 1초라도 이 누님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 반장님이 같이 일을 하자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작업이냐고
저 일하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반장님 약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네 오늘 내랑 할 일이 좀 있다.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네 전에 내가 말한 거 네 똥구녕으로 들었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네 임마 사모님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공장에 소문이 다 빠졌다. 네 그거 모르냐 이러니까 아니 반장님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해달라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냐면서 아니 애초에 사모님 왜 야간 근무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마 그건 알 거 없고 내는 이 공장에 15년 차다. 내 네 같은 애들 한둘 받겠냐. 내 아들 같아서 한 얘기니까 새겨 듣고 사모님이랑 거리 벌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똘비는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아 몰라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거리 벌리고 말고 할 게 뭐 있냐고 이제 그만두면 끝인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 공장에서 살짝 떨어진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곳은 약간 기숙사 같았답니다. 아니 여기 건물에 기숙사가 있네. 아니 반장님 저 출퇴근하는데 40분이나 걸리는데 저도 기숙사 주셨으면 좋잖아요. 왜 우리는 안 주세요 이러니까 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만 기숙사를 제공한답니다. 예. 한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숙사에 있는 물건을 좀 치우면 된다. 그러면서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숙사인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큰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장님이 열쇠 꾸러미를 꺼내서 이 자물쇠를 엽니다. 예. 그걸 보고 좀 의아했답니다. 똘비는.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군대 구막산 느낌의 기숙사가 방이에요. 침상이 이렇게 있고 관물대처럼 이렇게 라커들이 쭉 있고 그 라커는 전부 다 각각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서 반장님 저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여기 그냥 뭐 기숙사 같은데 이러니까 나는 이쪽 라인부터 싹 치울 테니까 너는 저쪽 라인부터 있는 물건을 싹 다 포대자루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장님이. 반장님 이거 뭐 이름 다 있는데 구분 없이 그냥 다 넣으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래 그냥 포대자루에 싹 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쪽 라커부터 비우기 시작했는데 한 두 번째쯤 왔을까? 이름이 되게 익숙한 작업복이 걸려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산 그 친구예요. 반장님 이거 하산 거네요. 아니 여기 가족 사진이랑 뭐가 전부 다 있는데 하산 그만둔 거 아니에요 반장님? 왜 물건이 여기 있냐 이러니까 반장님 그런 겁니다. 아 그 말 더럽게 많네. 똘비야 그냥 치워라. 나도 피곤하다. 하산이지 계산이지 내가 알게 뭐냐 안 그러냐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은 왜 내가 말만 꺼내면 짜증이지 좀 그랬답니다. 반장님 말투도 짜증났고 근데 똘비는 이 궁금한 걸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만 더 물었다가 반장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입이 비죽하게 튀어나와서 치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 물건을 치우기 시작하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든 게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면은 자기 짐을 싹 다 빼는데 사진은 그렇다 치고 지폐랑 잔돈, 지갑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환장할 것 같았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그 전에 라커를 딱 치우는데 여기도 사진을 보니 가족 사진이 있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이 주인이 누군지 딱 알았답니다. 며칠 전에 똘비를 멱살을 잡고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얼굴이 딱 사진이 있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한 달 정도는 이 사람이 일을 안 나온 지 그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때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왜 이 사람들 물건을 다 놔두고 없었는지. 근데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물건을 대충 포대자루에 다 담았어요. 다 담으니까 반장님이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간 곳은 큰 소각로였어요. 똘비야 호텔 여기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반장님 그래 이거 다 넣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넣고 이거 다 탈 동안 우리 담배 한 대 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똘비는. 그래서 한 대 맞을 생각으로 다시 물어봤답니다. 반장님 저 뭐 한 대 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진짜 궁금해 죽겠다고 저 이제 한 일주일 넘으면 여기 나가는데 도대체 이거 기숙사에 있는 물건하고 이 애들은 다 어디 간 거냐고 물어봤답니다. 네. 담배를
뱉으시면서 반장님 말씀을 이어갔어요. 똘비야, 내가 왜 오늘 니를 여기 데리고 왔는지 니 알겠냐? 왜 몰라도 되는 기술사 청소를 니를 데리고 왔겠는지 말이다. 아, 반장님, 내가 지금 궁금해 미치겠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똘비야, 니 며칠 있으면 그만두지. 내가 그래서 니를 데리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고 그냥 막 나가면 다 있어라. 그게 서로 좋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래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반장님 이거 하나만 말해줘 주세요. 저랑 일하는 누님이 진짜 사모님이냐고. 진짜 이 공장 사모님이냐고. 야, 목소리 좀 낮춰라. 니 혹시 그분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난다. 이 공장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내 포함해서 몇 명 안 된다. 알겠나? 니 내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다가 그냥 가라. 똘비야, 내 말 명심해라. 알았나? 이러면서 표정 무섭게 딱 굳어버리고 반장님이 또 가버립니다. 예. 할 수 없이 우리 똘비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또 작업실로 갔어요. 가니까 또 우리 누님은 먼저 와 계시고 머릿속은 복잡하지만은 또 이 누님을 보니까 또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참 좋았다고 그럽니다. 가서 누나 저 반장님이 저 이상한 데 데리고 와서 뺑이 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또 애교를 막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누님이 아이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애기 응? 반장님이 힘든 일 시켰어 이러니까 내 누나 저 이상한 기술사 데리고 가가지고 외국인 물건 싹 다 치우게 하고 막 자물쇠로 잠겨있는 거 열게 하고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막 똘비를 쓰다듬던 누님의 얼굴이 기숙사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싹 굳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야 똘비야 너 반장이 너 기숙사 데리고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거기 가서 뭐 했냐? 청소만 했어?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꼬치꼬치 캐묻는 누님을 보니까 똘비는 순간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청소만 했어요. 근데 물건들이 다 주인이 있는 물건들 같은데 애들은 공장에 나오는 신도 않고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해주고 분명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똘비야 그거 말고 반장이 진짜 다른 말 한 거 없어 이러는 겁니다. 순간 똘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대요. 누나가 사장 사모님이라는 거.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아무리 눈치가 없는 똘비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얘기는 반장님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굳은 얼굴을 하고 그 누님이 한마디를 딱 내뱉었답니다. 반장이 개X야. 이러면서 똘비야 나 잠깐 일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좀 일 보고 있어 이러면서 나가더랍니다. 저랑 일 챙기고 우리 누님은 나가셨는데 한 2시간 정도가 있다가 돌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셨을 때는 분위기가 그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살갑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도 새벽 3시에 휴식 타임에 똘비가 가장 기다리는 타임이 또 오고 그렇게 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누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랍니다. 똘비야 너 누나 의심 안 하지? 누나는 그래서 참 똘비를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에이 누나 의심 왜 해요? 누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 똘비 속은 좀 달랐답니다. 참 의심 가는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여자가 사모님이라는 것도 참 머리 아프고 그리고 왜 두 사람 다 기숙사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썩어버리고 입을 다무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미치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슬슬 다가오고 똘비도 이제 슬슬 다음 주면은 이곳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작업 중인데 누님이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똘비야 너 다음 주 되면 이제 그만두지? 네 누나 너무 아쉽고 누나랑 더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누나랑 술 한잔 하자. 누나 요즘 너무 외롭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다 이러는 겁니다. 안 돼. 속으로 똘비는 드디어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이 누나랑 나랑 잘 되는구나. 공장 밖에서 만나겠구나. 잘하면 이날 내가 고백하면은 우리가 애인 사이가 됐구나. 이런 망상을 쫙 펼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약간 쿨한 척 바쁜 척. 토요일은 내가 좀 바쁜데 누나니까 내가 특별히 나갈게요. 이러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누님은 귀엽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래 우리 토요일에 보자라고 약속을 잡아요. 근처 시내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장 밖에서 누님을 똘비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일할 때는 둘 다 되게 후줄근한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밖에서 누님을 보니까 너무 심장이 뛰었답니다. 진짜 이 사람이 40대 가까이 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원피스를 입고 온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나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술도 들어가고 짓궂은 농담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똘비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이 나왔답니다. 아, 누나 솔직히 말해줘요. 진짜 누나 사모님이에요, 공장. 그때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던 누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술잔을 탁 내려놔요. 그래서 살짝 날카로운 눈으로 똘비를 쳐다봅니다. 똘비야, 그 얘기 반장이 했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반장님 말고 식당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다. 반장님은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 인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이러는 겁니다. 누나 진짜라고. 근데 솔직히 궁금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누나랑 저랑 이렇게 만나도 되는가? 그게 되게 궁금했고. 그래, 맞아. 사실은 나 공장 사장 마누라 맞아. 근데 우리 지금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랍니다. 예. 근데 나도 지금 돈이 필요하고 돈벌이가 필요하니까 그냥 아는 일이니까 이 일을 좀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똘비는 지금처럼 우리 누나랑 이렇게 잘 만나고 하면 된다. 괜찮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의심도 풀리고 이러니까 똘비는 걸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씻는다. 저도 누나 좋아한다. 그럼 우리 누나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나도 그래 나도 젊은 애인 생기니까 좋네 이러면서 이 누님은 이제 똘비 옆자리로 와요. 그래서 서로 스킨십도 가볍게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똘비가 보니까 이 누님의 몸에 있는 장신구나 구두 같은 게 딱 봐도 명품이었다고 해요. 한참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누님이 귓속말로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야, 여기 사람 너무 많다. 우리 둘만 있는 데로 가자. 똘비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오케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누님이 전화를 어디 걸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해요. 이 누님의 차로 갔는데 차종을 보자마자 똘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차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제차 3종 클래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가의 차예요. 와, 누나 저 이런 차 처음 본다. 진짜 이거 누나 차예요. 이러니까 남편이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누나랑 드라이브도 하고 참 좋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는 와 진짜 예쁜 누나랑 사귀고 차도 좋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나는 진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타니까 조금 있다가 대리기사가 왔다고 그래요. 누님은 주소를 얘기하면서 대리기사에게 여기로 가달라고 했고 한 15분쯤 지나니까 어디로 도착을 했습니다. 내렸는데 똘비는 순간 멈칫했어요. 똘비가 기대한 곳은 뭐 모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누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딱 도착하니까 2층짜리 큰 주택입니다.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그런 부잣집 주택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남편도 살고 있는 그 집인 겁니다. 그래서 아 누나 여기 공장 사장님 집 아니냐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아니야 여기 아직 우리 집이라고. 빨리 들어가자. 나 너무 눕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똘비는 경계심이 탁 들었어요. 아 누나 잠시만요. 아니 우리 둘이 있는 거 좋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혹시나 둘이 있다가 사장님이 오면은 아니 그때 어떡하냐. 나 너무 난처할 거다 그러니까 아 똘비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온다. 누나 너무 안에 들어가서 눕고 싶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똘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누나 이거 아니다. 나 못 들어간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피곤하게 왜 이러냐고. 남자애가 소심하게. 너 원래 이런 애였냐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막 끌고 들어가려는데 똘비는 그냥 손뿌리쳐 도망을 나왔답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오니까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자 월요일에 출근해서 누나 얼굴은 어떻게 보지. 사귀자고 해놓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화가 났는지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6통 정도였는데 안 받았어요. 아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월요일 날 출근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해보니까 근무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 누나가 아니고 다른 남자분이 이제 근무조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지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대로 이제 누나를 못 보는 건가 되게 아쉬웠답니다. 근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퇴사예요, 똘비는. 그러니까 이 며칠이 너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누나도 못 보지, 또 남자랑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러다가 공장에서 사고가 하나 터져버려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장은 금속을 녹이는 공장인데 여기가 되게 열악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쇳물이 흐르는 여기에 너무 안타깝지만은 일하시는 분이 발이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회생 불가가 될 정도로 한쪽 다리를 불구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장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사대보험 가입도 돼 있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은 말이 안 되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생산지 쪽에 이런 중소기업이 되게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보상을 해주는 동 마는 동 대충 그렇게 하려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근무자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 반장님도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파업에 들어갑니다. 몇 번 사장과 이렇게 협상 이야기가 오는 것 같았는데 결국 사장은 배째라 방식으로 나왔어요. 똘비는 이제 며칠 있으면 퇴사인데 참 이게 뭔 일인가 싶었답니다. 근데 다음 날에 반장이 모든 근무자를 다 모았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유는 오늘부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장과 사장 마누라의 추악함을 다 폭로하겠답니다. 똘비는 더 이상 엮이기 쉽지 않았는데 사장 와이프에 대한 걸 폭로한다 하니까 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이게 현실인가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원래 사장 와이프의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사장의 장인어른 겁니다. 처음에 공장에 사원으로 입사한 사장은 같은 조로 일하다가 이 사장 와이프랑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장의 장인은 이 공장을 그대로 사장한테 맡겨버립니다. 딸과 함께. 사장은 일개 사원에서 바로 사장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되게 예쁜 아내까지 얻게 되고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보니까 자신이 결혼한 이 여자가 얼마나 악마 같은 여자인지 알게 돼요. 사장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이 똘비가 같이 일했던 누님은 흔히 말하면 약간 이상 성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 한 명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대상은 한국 남자도 외국 남자도 안 가립니다. 몇 년 동안 이 공장이 되게 적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장의 와이프는 비싼 차를 뽑고 뭐 명품을 주렁주렁 걸치고 사람들은 처음에 사장이 사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이 타이밍이 되게 오묘했다고 합니다. 뭔가 핫산이나 없어진 외국인들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씩 없어지고 나면은 이 사장 와이프의 씀씀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무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려고 모아놨던 돈을 갈취한 겁니다. 근데 이 갈취한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건 이때까지 똘비한테 접근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 되게 외로운 우리 외국인 근무자들이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애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네. 너랑 나랑 이제 애인 사이다. 그러면서 충분히 육체적과 정신적 교감을 가지고 이 남자 근무자들이 이분한테 빠져들면은 바로 돈 얘기를 꺼내요. 와, 예. 그 돈 얘기가 뭐냐? 나는 좀 있으면은 이 사장과 이혼한다. 근데 내가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쯤은 바로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마자 너랑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돈을 네가 있는 거를 좀 빌려주면은 내가 잘 쓰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여기에 라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넘어간 외국인 사원이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예. 이 액수가 전부 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넘겨줘 버리니까 그냥 뭐 수억은 고사하고
한 10억 가까이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넘겨준 외국인 사원은 하산이나 그 친구처럼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되면은 공장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장이 직접 감독을 하는 작업 타임이 생긴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녹인 금속은 납품하지 않고 어디로 빼돌려서 따로 처리를 했다고 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반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꼬드긴 외국인 사원은 사장 와이프와 사장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자체는 쇳물과 같이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용광로니까 기본 뭐 1500도, 2000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금속에 일단 사람이 녹아서 타버린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건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따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사원들이 머물던 데가 이 똘비가 청소한 그 기숙사입니다. 당연히 거기 물건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부 다 하고 갑자기 반장은 똘비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산 증인이다. 이때까지 그 사장 와이프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똘비는 그러기 싫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는 이 누님이랑 추억이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하기 싫다. 근데 끈질기게 반장은 연락이 오고 그 이야기를 좀 진술을 해달라고 귀찮게 했답니다. 똘비는 너무 짜증나서 반장을 차단하고 다 잊고 살고 싶었다고 해요. 자기는 떠올리기 싫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이 사장과 사장 와이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게 까발려지니까 이 사장이 이때까지 참았던 게 폭발한 거예요. 사장한테는 이 공장이 전부였어요. 당연히 와이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네. 자신한테 남아있는 건 사장의 지위뿐이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사장은. 그래서 이때까지 참았던 이 와이프가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다가 너 죽고 내 죽자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완전 막장으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먼저 아내분을 하고 자신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참 이 사장 와이프한테 이 사장과 이 공장은 그냥 놀이터였어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이 실증 나면은 처리를 해버리고 그 처리는 자기 남편이 사장한테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어떻게 갈취를 하고 그 돈으로 과소비를 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 사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우리 똘비도 그렇고 그리고 똘비가 그게 기억이 안 잊혀지고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해요. 예. 그 기숙사에 붙어있던 수많은 외국인 사원분들의 가족 사진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지금 실종이 된 걸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유가족 분들은 내년이면 돌아올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멱살 잡고 자기를 욕했던 그 외국인도 얼굴이 안 잊혀진다고 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죽었을까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똘비한테 이걸 하나 물었어요. 야,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야, 그 반장 있잖아. 야, 그 반장은 그 사장 와이프가 별일이 없었나? 제가 약간 이게 궁금했어요. 썸씽이 있거나 뭔가 없었으면 왜 반장은 죽자 살자 이 사장 와이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 반장도 사장 와이프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 사람도 남잔데. 네, 그래서 참 아무리 의심을 해도 풀리지도 않고 되게 의심만 남는 그런 알바의 기억이라고 친구가 말해줬던 공장 이야기였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전부 다 좀 불법 체류 이런 쪽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요. 반은 그 정도였고 반은 어떻게 입국을 해서 일하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 그 받는 과정을 은행 계좌 이렇게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돈도 사장이 자기가 다 갖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은 주는 그런 식이었답니다. 현금으로 그렇게 했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행을 쓴 내역이 없어요. 예. 돈을 전부 다 사장이 관리하고 있다가 퇴사를 한다, 자기 나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걸 싹 정산해서 주는 그런 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달, 참 이게 추적도 안 되고 갑자기 와. 회사에서는 실종 처리를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행방이 묘연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진짜 비밀 많은 공장이다, 여기. 예, 뭐 똘비는 그 후로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절대 공장에서 일 안 하고 조금 나이가 있는 여자분은 절대 못 만나는. 아니, 혹시 그 친구분이 듣고 계시진 않죠? 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이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아니, 욕을 엄청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실까? 아유, 멘탈 터지셨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자기도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다 감수해야죠, 본인이. 아마 평생에 들을 욕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오래 살겠죠, 이 친구가. 야,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범원트님의 스타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진짜 와,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시간 간 줄 모르겠네요. 아우, 전 뭐 주술주술 떠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야, 이거 타고난 거지. 예, 역시 아이고, 예, 무서운 이야기도 타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범원트님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행복하겠습니다. 아유, 더 행복하다뇨. 그냥 쭉 행복해야죠,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예전에도 시들무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해외에서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겠죠. 뭔가 이슈화가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을 거고. 와,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공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뭐 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